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주차 2교시로서 미래 일자리 지도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은 제가 교환을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보바스 포럼에서 앞으로 전문직의 시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미래 일자리의 지도가 변할 것이다, 이런 그 화두를 던진 그런 내용과 또한 두 권의 책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직업의 종말이라는 데일러 피어슨이 지은 책과 또 하나의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리처드 소스킨드, 데니얼 소스킨드 두 사람의 공저로 쓴 책에 대해서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고 제 나름대로 이 책들에서 참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직업의 종말은 우리가 저자가 전문직 신화가 종말을 구하는 시대라는 화두를 던지고 10년 후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그 직업의 어떤 종말을 전 세계적 현상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제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을 합니다. 대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복잡성 영역과 혼돈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와 일자리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개인의 창의성, 과거의 어떤 단순성과 어떤 복잡성의 영역의 일이 이제는 학교 안에서 아무리 지식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어떤 혼돈의 시대 에서는 이제는 그런 걸로는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이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만이 결국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헤맬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노동의 종말, 수요의 종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프라인을 한다면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뭐 강의를 한번 해볼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자문위원회 회장인 리처드 서스킨드와 영국 총리실의 정책자문관을 지낸 데니얼 서스킨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쓴 직업의 미래 예측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2013년에 미국 의료 분야에서 지출된 돈이 약 3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빅4 회계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약 1200달러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세계에서 60번째로 부유한 국가의 GDP보다 큰 숫자이다. 그만큼 전문직은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지만 실제로 이제는 이제 그 의료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지금 뭡니까 인천의 그 가천대 병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도 왓슨은 이미 의사 수백 명의 어떤 그 진단을 능가하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금 이제 환자들도 이제는 왓슨에게 오히려 진료를 선호하고 수술을 의뢰할 만큼 그만큼 이제 AI가 접목된 기들이 전문직을 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변호사가 약 2008년도에 10,000명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 24,000명으로 약 2.4배가 신장을 했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3,600명대였는데 2018년도에 12,761명으로 약 3배 이상이 성장했고 회계사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4,571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20,060명으로 약 4배 정도. 그래서 이제 전문가 포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 거지,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최저임금자 이런 이야기가 날 만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문직이라 했던 의사, 법률가, 교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직 사회에서 이제는 밀려나는 사대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건강협사에 뜬 웹MD의 월 방문자 수가 미국 모든 의사가 진료하는 사람의 수보다 많고, 특히 또 허핑턴 포스트라고 우리가 뭔가 이제 기사를 쓰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6년 만에 확보한 방문자 수가 164년 역사의 뉴욕타임스를 뛰어넘은지도 오래고, 2014년 세무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사람도 4,800만 명에 달할 만큼 이제는 이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제는 전문직이 설 자리가 밀려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화두를 던진 것이 이 책 두 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특히 좌측에 있는 직업의 종말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뭐 유튜브라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바스 포럼에서 실적으로 약 한 3년 전에 미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변화 1로서 파괴되는 일자리와 증가되는 일자리 지도라는 맵을 하나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붉은색은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그래서 사무관리직, 가장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근무한 적이 사무관리직, 그 다음에 과거 유망지였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설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2차 파괴는 이제 핑크색으로 마케팅과 판매, 운송, 물류, 제조,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3D라든지 아니면 로봇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증가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기계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즉각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경영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훈련, 이런 쪽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실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농업업, 산림업 이런 것들은 과거에 굉장히 원시산업으로서 사람들이 기피했던 1차 산업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웰빙 이런 거에 맞물려서 이런 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예술이나 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이런 어떤 창의적인 역량은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수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치되기 쉬운 어떤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변화 2로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잡들이 생겨난다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많은 직업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일 우측 좌측에 있는 상단의 로봇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로봇이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우리 주위의 일상을 관리해주고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이제 너무나 많은 로봇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처럼 로봇을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그런 어떤 저한테 강신기라는 사람한테 받는 로봇을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이런 직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에 하단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 활력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돈은 있는데 노인들이 자기 여가나 아니면은 자기의 여생을 즐기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노인들의 활력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노인 활력 서비스라는 직업도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밑쪽에서 보시면 복제수의사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연예인들 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1인 가구 내지는 이제 독거 가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사람보다는 이제 동물을 자기 반려자로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생각보다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이런 이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사망하기 전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DNA를 복제해서 다시 2세를 만들어서 똑같은 개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공해주는 이런 복제수의사 이런 것들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직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뀔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미래 변화, 세 번째 트렌드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사무관리직이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197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작업이 대다수의 어떤 인간의 주된 작업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에 가면은 거의 10%대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된 그러니까 1975년대 비정형적인 작업이 약 40%였다면 이 비정형적인 작업이 2015년도 최고치를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정형적인 작업보다는 비정형적인 작업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창의적인 작업이 1975년도에 10%였다면 2020년에는 이게 그 60% 늘어날 만큼 얘는 창의성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 강의 하나를 준비하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정말로 어떤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어떤 강의를 했던 어떤 제 입장에서 좀 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수생활 6년, 그 다음에 제 인생 60이 넘어서 유튜브 계정을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나니까 좀 더 좋은 제가 교환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제 계정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좀 악플을 달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와 저희 학교의 어떤 교수님들과 제자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출처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이유도 나중에라도 남의 것도 그냥 베꼈네 이런 어떤 제가 뭡니까 그런 그 시비거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수많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저장해 놨다가 원천을 찾아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이제 창의적인 작업, 물론 저는 제가 하는 게 창의적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과거에 어떤 반복적인 정형적인 교환보다는 지금 최근에 제공하는 것은 수많은 어떤 다른 거에서 조합해서 제 나름대로 이 강의에 가장 맞는 교환으로 변형하는 것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제 미래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가 다지역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한 곳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읽는 작업 방식의 변화가 되면서 이 레지던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서울에서 일을 하면은 서울에 있는 파트너하고 이렇게 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만 통화되면 내가 거주지가 어떤 곳에 있든 내가 글로벌 원격 고용과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에서 대부분의 텔러들은 지금 인도나 이런 데에서, 인도나 필리핀의 어떤 그 인건 비싼 어떤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문화권의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다지역 연결과 소통의 필요성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해야 되고, 우리가 회사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 없이 이제 오피스리스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직업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협업 방식의 변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경영층은 굉장히 앞으로 늘어나지만 뭐 차장, 과장 이런 중간 관리자가 굉장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장인형 리더십, 내가 어떤 뭐 과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리드하고 뭐 이렇게 관리자형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가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있는 장인형 리더십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백종원처럼 자기가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리더만이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트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처럼 자동화되어 있어서 인간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직무,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AI나 이런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만의 직무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미 플랫폼형 고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우리가 자기 고용 확대, 이제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고 이제 두 개, 세 개의 어떤 복수 직업, 그다음 플랫폼형 고용으로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을 키우는 그런 사례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래변화 5번째로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문가로서 키워야 할 역량은 과거에는 우리가 좌측에 있는 IQ, 우리 어릴 때마다 IQ가 얼마냐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MQ, 도덕지수라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일하느냐. 그 다음에 유추지수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각기 다른 사실에서 공통성을 엮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AI나 이런 거 뭔가 컴퓨터 이런 기계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특히 지능지수는 필요 없고 오히려 이제 우측에 있는 감성지수라든지 열정지수. 감성지수는 잘 알고, 열정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퍼스널리티 코에션트라고 해갖고 우리가 강력한 의지 아니면 어떤 인간성 지수 이런 것들은 AI나 어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질성 소통 지수 어떤 다문화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지수라든지 아니면 창조성 지수 그리고 사회성 지수. 사회성 지수라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과 어울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AI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역량들이 앞으로 결국 탈인과 우리가 탈기계와 탈 AI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도 과거에는 지능지수 뭐 이런 도덕지수 이런 걸 봤다면 최근에는 이제 창조성 지수 그 다음에 특히 사회성 지수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지수라고 MQ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걸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제가 요약한 걸 소개를 해드리면 앞에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이제 보바스 포럼에서 했던 우리 직업의 미래 변화의 특징을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 시장의 3가지 특징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우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1948년에서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인구보다 1.7배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IMF 이후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인구가 일자리보다 2.4배 빨리 성장하면서 이제는 공급보다 우리가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파트타이머 이런 어떤 저급의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변호사 시장, 세무사 시장, 회계사 시장 하면 과거에 가장 유명한 전문가 시장이었는데 이제 이런 시장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진입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원우님들에게 이걸 강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뭐 솔직히 사실이죠. 학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대부분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직원의 약 한 60% 이상이 고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대졸 하면은 굉장히 승진도 빨랐고 그 다음에 대우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지아 대학을 졸업한 랜던 크라이머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지금 잔심부름을 하고 있고 미국의 직장인 임금 인상률이 연 0.5%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사회에서 어떤 그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메건 파커라는 사람은 연봉 3,700만 원을 입사를 해서 접수원이 됐는데 이렇게 번 돈은 1억 원의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쓰는 여러분들 여기 우측에 보면은 돈 벌지만 결국은 학자금을 대출 받는 데 쓰는 어떤 거기에 족쇄가 잡혀 있다. 그만큼 우리가 학위를 딴다 하더라도 비용 대비 어떤 가성비가 결코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직업적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맥스라는 사람이 회사가 매출이 하락되면은 해고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선배가 있다가 안전해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울타리에서 미래를 계획하려는 성향을 없애고 월급은 안정적인 마약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직업의 종말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월급쟁이는 칠면조와 같다. 칠면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월절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주인이 그러니까 사료를 주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활절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음식으로 나와서 극단의 우리가 삶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다닐 때까지는 안전하게 사료를 받고 월급을 받지만 결국은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이 없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 침팬지와 같은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이제 전문직이나 우리가 급여소득자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앞을 보고 뛰어가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누군가 어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달려가서 전부 다 이렇게 고용인이 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고용주가 되려는 이런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직업차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고용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고용인, 대기업을 가려는 고용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업을 창출하는 나를 스스로 고용하는 고용주가 되어라. 회사를 차려도 됐고 아니면 창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창직을 해도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는 바꾸라는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이 될 것이냐 고용주가 될 것이냐. 그래서 세스 고든이라고 우리가 이제 퍼플카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퍼플카우라는 게 뭐냐면 수많은 우리가 젖소 중에서 내가 만약에 보랏빛소라면은 언제든지 사람의 눈에 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야후 마케팅 부사장도 했던 사람인데 20세기의 직업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면 21세기의 창업은 결국 시스템을 창출, 고안,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직업의 시대에서 창업, 창직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저는 창업보다는 어떤 창직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를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세컨잡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올바른 질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용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일자리의 정점은 이미 끝났고 직업의 종말이 왔고 이제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창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대학 학위나 학사, 석사, 박사가 흔해지면서 가치가 떨어졌다. 과거에는 그만큼 투자한 만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과거보다는 그만큼 어떤 우리가 투자 대비 어떤 가심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상황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문제사항을 4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심플한 단순 영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혼돈 영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심플이나 난해성 영역은 직업의 영역이라면 복잡성 영역, 혼돈 영역은 창업의 영역인데 이 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심플의 영역입니다. 심플의 영역은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인지를 하고 이것을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하면은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내가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일본의 것을 베껴서 우리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성공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남의 것을 베껴서라도 그걸 카테고라이즈해서 열심히만 일을 하면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열심히만 일하면 됐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복잡성의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제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과거에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됐지만 이제 인지를 해서 분석이라는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분석이라는 건 어떤 사물을 보는 어떤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전문가가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굿 프랙티스가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전문가 영역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21세기 초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컴플렉스 이제 복잡의 시대로 가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인지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응답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결국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약간 어떤 응급상을 끌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선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컴플렉스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어떤 케이오틱 혼돈의 시대에서는 이제는 먼저 행동해야 된다.
이제 뭐 인지하고 뭐 이렇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인지하고 그리고 응답을 바라는, 그래야 평범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노블한 상태가 될 거다. 아마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 가장 모든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뭔가 백신 개발입니다. 근데 이 백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행동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응답을 찾아도 결국은 평범하고 그 정도의 어떤 수준밖에 내지 못하는, 결국 이제는 뭐냐, 이제는 인과관계나 어떤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업가 정신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전문가의 어떤 창업가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어떤 창업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 때 만약에 비기업가적 고용인, 여기서 비기업가적 고용인이라고 한 뭐냐면 바로 대다수 우리 직장인들이 임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임원이 아니고 어떤 그 사무직이나 이런 경우는 뭡니까? 내가 기업가적 마인드가 아니라 월급만 받는 고용일 때는 대부분 하는 활동이 지적 활동만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의 어떤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창업 지수가 제로인데, 내가 만약에 기업가적 고용인, 예를 들어서 사내 어떤 기업 뭐죠?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는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어떤 뭐죠? CEO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창업활동 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임원은 최소 임원이 됐다는 것은 한 30%는 창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인데 내가 부업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창업활동 지수가 40%가 정도가 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우리 지금 강의를 듣는 분이 프리랜서가 많죠. 그분들은 지식활동보다는 창업 지수가 한 70% 정도 되고, 컨설턴트가 되면은 지식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고객을 판단해서 창업활동이 80%가 될 것이고, 이제 창업가 단계는 최소한 지식활동보다는 초기 단계가 90%, 그 다음에 노련한 창업가는 100%가 될 것이다. 다 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결국은 내가 창업가 지수가 앞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이런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우연히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다음 기회에 되면은 정말 직업의 종말을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좀 유튜브에라도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큰 흐름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뭐 계속 강의 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60이 넘어서 교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리라고는 아마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함께 하셨던 교수님 중에 작년에 정년퇴임하신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로 퇴직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정말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의 어떤 여러분들 위치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도전 마인드 이런 것들이 비록 그 짧은 강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깨워지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